양현자 대표님 원래 광주에서도 활발한 정치 활동 해오셨고 사실 어느 지역에 나가셔도 충분히 지지받을 수 있는 분인데 이 용인 갑에 처인에 오셔가지고 할 일을 찾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20년 30년 뒤에 가장 빛나고 가장 잘 살 수 있게 하는 방법 여기 용인 갑에서 기여하는 거라고 본인께서 용기 있는 결심하신 겁니다. 여러분 맞죠 이거? 양현자 의원님의 삶 속에서 많은 서사가 있습니다. 화순에서 나셔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이 기흥의 수원에 올라와가지고 삼성반도체 신화를 옆에서 다 지켜보시고 임원까지 지내시고 국회의원까지 하셨는데 어떤 서사를 선택해도 사실 큰 무리는 아닐 겁니다. 제가 다놓고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전문가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양현자 의원님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명예로운 제안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도전적인 행보에 지금 나서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현자 의원님의 모든 행보를 응원하고 제가 바로 옆 지역구인 화성을에서 뛰면서 손잡고 뛰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도 저 이룰 거 다 이루시고 지금 이제 누리셔도 될 양현자 대표님이 다시 한번 도전의 길로 나선다고 했는데 제가 당대표라고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보다 더 쉬운 길을 갈 수는 없다. 그보다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손을 맞잡고 가면 어려운 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도전합니다. 제가 옳은 선택한 거 맞죠? 우리와 미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짜 다른 당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 미래가 뭐가 있을까요? 본인의 미래가 잘못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밖에 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에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글쎄요. 평생 남을 취조하고 남을 감옥에 넣는 걸 업으로 삼아오신 분의 미래에는 다음엔 누굴 넣을까? 이 고민이 아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을 해오시고 저도 벤처를 하고 또 봉사단체가 있지만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고민해온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설계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았으면 좋겠다. 그거 한 가지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왔고 개혁신당도 그들의 곁에서 같이 뛰겠습니다. 양현자 의원님께 제가 이 말씀 한마디로 올리고 싶은 게요. 양현자 의원님 용기 있는 판단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양현자는 무조건 이번 선거 그리고 그 앞으로의 정치에 모여서 무조건 양현자 의원님은 이깁니다. 뼛속부터 용인 사람입니다. 제가 18살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이곳 용인에 와서 28년 만에 삼성의 별이라고 하는 임원 자리에 오르고 30년 2개월 일을 하고 정치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인에서 남편을 만났고 용인에서 일하면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용인에 우리 처인구에 포항관 창조관이 있는 인력개발을 해서 제가 육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병철 회장님 묘소도 이 용인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큰오빠도 용인에 모셨습니다. 제 동생은 용인의 한 교회의 장로입니다. 온 가족이 다 용인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용인에서 뼈를 묻을 겁니다. 개소식에 참석해 주신 우리 동지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표의 비대위원장을 하시고 승리를 이끌으셨습니다. 그때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이준석 대표입니다. 4년 후 문재인 대표의 비대위원장님을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또 승리하셨습니다. 그때 양양자가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자, 아쉬운 두 당 그리고 정쟁뿐인 두 당을 넘어서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이 양당 폐해를 균열이라도 내고자 하는 이 정당에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내리는 그 일을 도와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개혁신당은 승리합니다. 진지한 이렇게 눈빛을 보면서 우리가 왜 신당을 창당했고 왜 우리가 뜻을 모았으며 왜 승리해야 되는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 혁명 세력입니다. 한국 정치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게임 체인저의 가장 선봉에 서 계시는 여러분입니다. 이곳 용인에서부터
화성을 거쳐 남양주, 그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이끌 첨단 산업 클러스터입니다. 1983년 2월 8일 이병철 회장께서 도쿄 선언으로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시작하시겠다고 선언한 뒤 2년 후에 제가 85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993년 딱 10년 만에 세계 1등을 합니다. 우리 큰아이가 91년에 태어났는데 저 여기 만삭이 되어서 설계하느라 그 키보드에 수없이 터했습니다. 급여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때 나온 게 우리 사입니다. 회사가 오르니까 돈 대신 줬던 게 우리 사입니다. 그것이 30년, 35년 지나니까 30배, 막 300배. 그런데 제가 이것으로 해야 되는 일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 가게 하는 일, 그것이었습니다. 2016년 1월 12일 영입되어서 그때 비대위원장님이신 김종인 위원장님이 수도권에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수도권은 좋아지고 있고 호남은 국민의당 바람, 그리고 반문 정서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가면 무조건 진다. 그러나 저는 호남형을 감행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쉬워하시지만 잘한 거죠, 위원장님. 제 영입의 키워드가 호남 여성 기술이었습니다. 호남 기술 여성. 저는 호남을 위해서 8년간 일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들어왔고, 미래차 클러스터 들어왔고, 전남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 유치되었고, 그리고 5.18 피해자들을 위한, 유가족들을 위한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 건립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이번 5월에 이렇게 만듭니다. 광주의 의원님들 아무도 못했습니다. 제가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양 당의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설득하면서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5.18 때 싸우셨던 분들 전부 다 전사자로 바꿨습니다. 전사자로 돼 있었는데 순직자로 다 바꿔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하고 이제 광주 시민들께서, 우리 지역 분들께서 이제 대한민국을 위한 일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잘 왔습니다. 안 왔으면 어제 마지막까지 우리 송갑석 후보님 떨어지는 거 보고 만약에 제가 있었더라면 일바로 제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민주당에 있었으면 그냥 날아가셨을 텐데 빨리 나오셔가지고 잘 됐습니다. 네, 이 용인에서 저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합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공약 이행률 1위, 그리고 그런 모든 저의 열정을 이제 용인에 바치려고 합니다. 바쁜 처인입니다. 그리고 아마추어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른 후보들 비판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양양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혼모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용인에 양양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혼모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재명 강판 검찰 독재 타도만을 외치는 경찰이 필요합니까? 반도체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저는 첫날부터 정말 야무지게 척척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이 처인은 용인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정말로 세계 속의 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명우를 지켜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처인의 우리 주민들께서 저는 위대한 선택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보고드릴 내용은 첫 번째가 선거 승리의 계획이고 두 번째가 처인 발전의 계획입니다. 지금 저는 재선을 합니다.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용인 앞으로 4년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난 4년 동안 법안 발의를 해서 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하고 또 인프라 건축을 위해서 6개 법안을 또 내놓고 있는데 그 법안 통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3당 후보 모두가 처인을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 21대 국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건축을 위해 제가 발의한 K-칩스법을 대기업 특혜, 재벌 특혜라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적인 기술 패권 전쟁 이 엄중한 시기에 대기업이니 재벌이니
그러한 이념적 편가르기로 법안을 거부하다니 저는 천인 공노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용인 클러스터요. 그 법안 통과되지 않았으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투자, SK하이닉스투자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회가 중요합니다. 대통령 측근이라고 해서 막내 후배라고 그냥 여기 던져놨는데 국회에서 법안을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단 한 가지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법치국가의 특징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반대하던 민주당 의원님들을 향해서 정말 국가 미래를 땅에다 파묻는 일이다 이거는 매국노들이다 라고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상임위원장 방도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나가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썼습니다. 이 글을 읽고 뜨끔한 자 당신이 누구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가 그러면 뜨끔하시군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보수의 상징인 경제성장, 그 근본인 첨단 산업을 그냥 방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철학도 실행 계획도 없습니다. 용인 클러스터 인프라 예산 2년 계속 제로인 거 아시죠? 그나마 우리가 1,000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통령과 여당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이번에 공천된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의 힘으로 본인의 역량이 아닌 대통령의 힘으로, 그럼 대통령이 잘못되면 본인 어떻게 됩니까? 저희를 월드베스트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입니다. 대통령 팔면 속아 넘어가겠지. 힘 있는 여당 후보하면 찍어주겠지. 그래서 찍었던 게 그동안에 용인의 처인의 1번, 2번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7대부터 지금까지 전원 감옥 갔습니다. 이제 청렴한 후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반도체 전문가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도체라는 것이 그 기술의 스펙트럼이 워낙 높고 난이도가 워낙 높고 기술의 깊이가 워낙 깊기 때문에 누구도 반도체를 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30년 2개월을 죽을 만큼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분야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인에, 이 처인에 남사와 원삼에 들어오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제대로 구축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의 설득, 정부의 설득,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설득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반도체가 필요한 것인지. 처인의 반도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기입니다. 이거는. 국가대표로 싸우는데 그 무기가 바로 반도체고 호국신기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신령한 무기 반도체를 지키는 호국신인들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신령한 분들입니다. 이 산업의 중심에 있었던 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영역에서 누구를 기소하고 수사하고 누구를 넣을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까? 국회 경험 없는 신인이 필요합니까? 앞으로 4년은 너무나 중요한 4년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이 일을 해왔던 양양자가 바로 첫날부터 할 수 있습니다. 야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야무진 양양자입니다. 전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이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만 24만이거든요. 지금 유권자가 최행부 24만입니다. 한 분이 1000명, 10,000명, 아니 전체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처인을 위해서 이제 뛰셔야 됩니다. 뛰실 준비 돼 계시죠? 네. 제가 당선되면 누구보다 빨리 잘할 수 있는 지역 수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누구보다 빨리 착공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동 남사읍 삼성전자 특화단지 착공이 26년인데 그것을 25년으로 착공 시기를 빠르게 하고 2030년 말에 가동된다는 이 특화단지를 적어도 28년에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흥에서 일하면서 기흥 반도체, 평택 반도체, 그리고 오스틴 반도체,
중국의 시한 반도체 어떻게 구축되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다 봤습니다. 그런 경험 있는 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검경이 필요합니까? 2024년에 올해 긴급 예산을 투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2025년 특화단지 인프라 예산을 바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인접 지자체 교부금까지 우선 지원해서 용인 반도체 메가 특화단지를 착공 3년 단축시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처인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그냥 처인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 번 제가 반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러스터의 핵심인 기업 유치에 제가 강점이 있습니다. 작년이었을 겁니다. 미국 반도체 협회가 있습니다. 시아라고. 우리 이순석 대표님 아시죠? 시아의 회장과 부회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그때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게 누구 만나고 갔겠습니까? 전 세계 반도체 기업 CEO들도 제가 만나겠습니다. 시설 투자 보조금 30% 지급하는 그런 파격적인 조건으로 TSMC, 엔비디아, ASML 그런 굴지의 기업을 처인에 데려오겠습니다. 반도체 기술센터 유치, 그리고 우리 처인에 스타필드는커녕 쇼핑몰 하나가 제대로 없습니다. 엄마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버스 간격이 1시간 만에 하나씩, 남사와 이 원산 가는 그런 버스가 1시간 만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런 처인에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압도적으로 제가 실행력 있는 영양자가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번에 사면을 그냥 허송세월한다면, 그리고 양당이 서로 싸우느라 반도체 산업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처인과 대한민국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기술로 주도하는 국가, 선도국가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국민이 양극화 없이 잘 사는 강한 나라, 국민가구,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깔보지 않는 나라, 우리 후손들이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뛰어야 됩니다.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꼭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용인의 성공이 그 지름길임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반드시 이겨서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신당 많은 분들이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난도 합니다. 그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 양당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균열을 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가 그렇게 조롱스럽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반드시 이겨서 당선 바로 다음 날부터 능숙하게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지체 없이, 연습이 필요 없이 하겠습니다. 양양자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서인 구민 여러분께 자랑스러움으로 위대한 승리로 은혜 갚아드리겠습니다. 30년 저를 키워주셨던 용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할 일입니다. 고맙습니다.